2026년 3월 22일 토요일 밤 8시 정각. 그 시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의 속보창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The show is starting. 공연이 시작된다. 기자들이 생사를 다투는 전쟁 속보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금융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7명의 청년이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한 줄짜리 속보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BTS의 공연을 무려 1분 단위로 실시간 업데이트하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생중계하듯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BBC는 현장 특파원을 보내 BTS를 위한 사원에 들어온 것 같다고 표현했고, AP통신과 로이터는 공연 이틀 전부터 서울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밤의 해외 반응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연이 얼마나 특별한 자리였는지 설명해 드려야겠죠. 방탄소년단은 2022년 6월 이후 군 복무를 위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무려 3년 9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아미, ARMI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이 발매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컴백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그 어떤 대중가수도 광화문 광장에서 단독 공연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광화문 아시죠?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의 정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굳건히 서 있는 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최초로 단독 공연을 연 것입니다. 공연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를 맡았고, 광화문 광장에는 공식 좌석 22,000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하며 서울 도심을 사실상 야외 스타디움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세종대로 1.2km 전 구간이 33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고,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은 하루 내내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나라 하나가 움직인 겁니다. BTS 한 팀을 위해. 그리고 그 밤, 정말이지 소름 돋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후 8시 멤버들이 등장한 곳은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 안쪽 깊숙이 자리한 근정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신하들과 나라 일을 논하던 바로 그 문에서 BTS 7명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정문에서 흥내문으로, 흥내문에서 광화문의 세계 홍해문무로. 예로부터 이 길은 어도, 즉 왕의 길이라 불렸습니다. 임금만이 걸을 수 있었던 그 길 위를 2026년 3월에 방탄소년단이 걸어 내려온 것입니다. 전 세계 190개국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경복궁의 처마 아래 보랏빛 빛이 흐르고 수백 년 된 돌문을 통과하는 7명의 모습을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환호는 서울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BBC 특파원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무대였다. 이는 한국 K-팝 성공의 얼굴로 자리 잡은 7명의 멤버들에게 주어지는 흔치 않은 영광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BTS를 위한 사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원, BTS를 위해 지어진 사원. 영국의 BBC가 대한민국의 광화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죠. 이 신문이 공연 시작과 동시에 더 쇼 이즈 스타팅 이라는 한 줄 속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무려 1분 단위 업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RM의 첫 인사말, 팬들의 환호, 무대 구성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NYT는 이 공연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K-팝 최고의 스타가 돌아왔다. 이번 컴백은 BTS의 뿌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자리였다. 새 앨범 제목인 아리랑은 한국 민요의 이름으로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을 상징한다. 또한 BTS가 6m 높이의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 보이는 신성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쳤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NYT가 내린 최종 평가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놀랍게 질서정연. 수십만 명이 운집하고도 큰 사고 없이 공연을 마친 대한민국의 시민의식과 안전관리 능력을 세계 최고의 언론이 인정한 것입니다. AP통신은 공연 이틀 전부터 기사를 보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단순한 장소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역사적 거점이자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결집했던 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소개하며 이곳의 깊이를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BTS의 귀환이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로 만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경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BTS 광화문 공연 한 번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입니다. 단 하루 공연으로. 정말이지. 이 장면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번 앨범 제목이 왜 아리랑일까요? 단순히 한국적인 느낌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130여 년 전 낯선 타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이름 모를 이들의 이야기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2026년의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붉은 실로 연결하는 서사를 앨범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수백 년을 이어온 그 노래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서, 경복궁의 고색 창연한 처마 아래에서 전 세계 190개국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앨범을 두고 군 복무 이후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민족적인 그리고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말,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그날 밤 완전히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아미들이, 한국의 시민들이, 그리고 넷플릭스 넘어 전 세계의 팬들이 함께 그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감동은 하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온 국민이 광화문 앞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26년, 이번에는 전 세계가 광화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BTS가 해낸 것은 단지 공연 하나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1분 단위로 속보를 쳐야 할 만큼, BBC가 현장 특파원을 보내 사원에 들어온 것 같다고 써야 할 만큼, AP와 로이터가 이틀 전부터 서울발 기사를 쏟아내야 할 만큼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서울의 광화문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팝스타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민요가 세계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언어로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광화문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궁궐 앞 광장이 아니다. 21세기 한류의 심장이 뛰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오늘 공연 보신 소감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